상단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블룸버그 릴드 방송을 지난주 수요일 날 해서 시기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한 고민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근거와 IRA에 따른 파급 효과와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에 대한 결론을 냈고요. 요게 목차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요약이고 뒤에 이제 그것의 근거가 되는 그런 그래프나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지는 이제 IRA, 즉 Inflation Reduction Act의 파급 효과인데요. 워낙 이게 미국의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가 파격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보조금의 할인 혜택이 아니고 직접 투자 금액에 대한 파격적 세액 공제이기 때문에 이 영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 대거 인력을 상반기에도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지으러 파견을 엄청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적으로 미국 시설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그런 대주주 들은 직접적인 수혜를 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의 기업의 주가에 중장기적으로 반영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이벤트성으로 해서 가격의 급진적 상승과 하락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문제, 대주주 이제 중과세 문제 이런 것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 주주의 투자자들에게도 이익이 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캐펙스 기업들은 직접적인 투자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부터 보여드리겠지만 이 미국의 건설 기업들 즉 미국에서 이제 EPC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컨트랙터, 제너럴 컨트랙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 현대건설 이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에 그리고 ETF의 성과가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제조업 ETF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뭐 대표적인 중장기 업체 뭐 캐터필러나 디어 굉장히 좋습니다. 미국 자산 전반으로 다시 이제 돈이 모이고 장기 금리가 아직 완전히 이제 안정하지 않은 미국에서는 부동산은 아직 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중장기 시계열로 봤을 때 굉장히 혜택을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농산물 그리고 에너지에서 완전히 이제 자급을 하는 나라이고 또 반대로 수출도 하는 나라죠. 거기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 Inflation Reduction Act를 통해서 수소 경제의 기반을 쌓게 되면 신재생과 제조업을 엮은 그리고 미국의 워낙 많은 천연가스 때문에 이 수소 경제를 발전시킨다고 하면은 그것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 이제 배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조선산업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런 자국 집중하는 이런 산업 동료의 인센티브 때문에 유럽의 그 제조 강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신재생 기업들이 협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제조와 중국의 전기차 전반 2차 전지를 포함한 이 기술과 신재생 기술이 독일의 이제 제조 기술하고 굉장히 결합을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끈끈이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적인 손실을 보는 자를 보면 한국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고급의 캐펙스 투자, 어마어마한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 전기차 공장, 그리고 삼성 반도체 공장 및 그 협력사들의 공장도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 캐펙스 설계 능력이 있는 인원들 그리고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 인력들 거기 수많은 엔지니어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시운전을 하고 수율이 올라오는 거를 확실하게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고급 인력들 연구원들
그리고 거기에 채용되는 미국의 수많은 인원들은 고용인들은 이제 상당히 기술을 축적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의 산업 공동화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부동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월세가 나오는 임대료가 나오는 그런 부동산 그리고 그 다음에 금리가 향후 안정이 되면은 그래도 가격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중심지 요 두 테마는 채권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부동산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 더더욱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이 IRA의 효과가 결국에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고 배분을 해야 되는가?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한국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제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높거든요. 주거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익형 부동산까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이대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난다고 이제 단정하지는 않고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미국 자산, 미국의 부동산, 채권, 주식에 대한 투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이 이제 많으신 분은 벌써부터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법인의 형태로 많이 투자를 하셨고 이제 했지만 저 입장에서는 딱 탑픽을 고르자면 레즈를 고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이 IRA의 수혜를 받는 그런 수많은 기업들과 이런 주식과 채권은 이미 굉장히 가격이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가 있는 거는 지금 이 레즈 ETF라고 보고요. 제가 콕 집어서 이렇게 괜찮다고 지금 시점에서 매수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한국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는 지금 현재 공격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태양광 기업 그리고 반도체 기업 그리고 자동차 기업 이런 데 대해서 아예 배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10년 뒤에는 대주주 중과세 문제하고 기업에서 이제 돈을 터널링하는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본다면은 한국 기업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국소적으로 배분을 하는 것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의 부동산 투자 전략은 굉장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이제 설사 주택에 대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이제 그 중과의 문제가 입법의 형태로 해결이 되는 날이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강조한 주거용 부동산조차도 월세로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것을 현재 그리고 장기 금리하고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중심지에 대한 선호는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근거를 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급 효과를 당장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요약본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바로 캐터필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면 미국장, 우리장 뭐 안 좋아졌다고 하지만 전고점 근처에 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이제 장비에 대한 수요가 적어도 5년, 10년 동안 꾸준하다는 것, 이것을 시장이 이제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현대건설과 또 자재업체들 그리고 설계업체들이 다 들어간 ETF 페이브하고 제조업 ETF 엑셀아이도 보면 비슷한 흐름입니다. QQQ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도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미국 나스닥은 회복을 못하고 있지만 지금 물결이 바뀐 거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위축됐지만 조금 안정되면서 미국의 산업재, 즉 미국의 제조업과 미국의 건설은 미국 투자자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좋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스마트한 머니들이 모이는 곳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이제 미국의 자산이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장기 시계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부동산은 장기 금리가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이유 때문에 모기지 금리가 지금도 6%를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지금 가격이 2020년의 전고점을 지금 회복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아니면 1년 시계월, 심지어 20년 시계월로 보더라도 미국의 부동산 ETF에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시설 투자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주주 중과세 문제하고 터널링의 문제가 언젠가는 해결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2006년도, 2007년도 전고점을 꺾고 내려간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 ETF는 2021년 초부터 고점을 찍고 쭉 내려가서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합리적으로 지금 사실 이때 한국의 주식을 많이 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천선이 환율을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덜 싸다고 볼 수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당시 환율이 1,400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싸 보이는 한국 주식이었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도 보면은 이미 한국은 2007년 여름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하락의 기간이 약 1년 반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절체적인 금융 위기의 순간에도 1년 반밖에 안 됐고요. 바닥을 다지고 2009년 3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이 2021년 중반이 고점이지만 외국인들은 환율을 같이 보기 때문에 2021년 초가 고점이었죠. 고점부터 해서 지금 거의 2년이 다 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고 굉장히 안 좋을 때도 1년 반 만에 회복했던 한국의 그런 주식시장이었던 점을 보면 꼭 과거 반복되는 건 아니지만 외국인들의 매수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조금 더 올라오면 팔다든지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거는 제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S&P 500도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지금 이때 가격의 몇 배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 꾸준히 우상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리스크 때문에 금리 인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자산시장 전반이 빠진 상황이지만 이 장기 차트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다가 이제 한국 주식과의 큰 차이점은 배당이죠. 엄청나게 배당을 해준 그런 부분은 이 가격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그 배당까지 합치면 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의 S&P 500과 한국의 코스피 200과 비슷한 이 EWY의 ETF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이거는 당연히 그 이후의 핵심이 대주주 중과세와 터널링이 그 핵심인 거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시설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거기에 복수 배분해서 업사이드를 그래도 노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투자해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단기금리만 자꾸 보는데 단기금리 즉 아니면은 기준금리만 보는데 미국을 먼저 보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1년물이 4.7%죠 아직도. 하지만 미국의 이제 경기를 드러내는 미국 10년물은 3.6자를 찍었습니다. 이게 4.5를 찍었던 게 사실은 뭐 불과 한 달 전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금리가 안정이 되고 있죠. 금리 인상을 지금 해 나가는 가운데도 장기 금리는 안정이 되고 있다는 점은 이때 스물스물 투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금리도 2년물도 이렇게 안정하는 걸 볼 수 있죠. 미국과 달리 미국도 안정했지만 이만큼 꺾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미국 단기물은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지금 고원을 지나가고 있고 한국의 단기 금리는 이제 이번에 25pp 이상 그런 결과로 나타났지만 안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long duration asset이니까 장기 금리를 결국에는 더 봐야 된다. 제가 이제 이 11월 초, 10월 중순부터 초까지 이 기간 동안 미국 달러를 좀 팔고 한국의 장기 국채를 좀 사자고 그랬는데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점 56,000원 이 ETF 봐도요. 30년물 ETF 봐도 56,000원 선이던 게 67,000원까지 이제 올라가 버렸죠. 금리가 이만큼 안정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를 급속도로 막 늘리라 이런 말씀 제가 좀 못 드리고요. 그 대신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시기가 점점 오고 있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ETF와 그리고 한국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를 할 거라면 철저하게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월세로 환산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와 대출을 일으켜서 내야 되는 이자 혹은 지금 현재의 장기 시장 금리하고 비교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즉 주거용 부동산도 월세를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장기금리 떨어진다고 본인이 예상해서 1년 미리 투자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를 넘지 않는다면 지금 투자하기 힘들다는 거죠. 월세 3% 그 주택 가격에 비해서 3%는 최소한 줘야지 투자하는 것을 지금 고려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그 이유는 한국의 그 부동산의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이 불경기라는 게 얼만큼 지속될지 모른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현금 흐름을 갖고 버텨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물려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꼭 수익형 물건이 아니더라도 신신당부하는 것은 주택도 월세 혹은 전세를 이제 월세로 전환했을 때 그 가격과 그 수익률과 부동산의 전체 매수 가격을 철저히 비교해서 투자하시기를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 마치고 이상으로 앞에 요약글 화면을 띄우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